미국 법원이 트럼프를 막았다. 트럼프 관세는 대통령 권한 밖의 위법이다. 이 말 사실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미국의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입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행정부는 10일 안에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난리가 난 거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트럼프 관세란 말입니다. 기본 관세를 매기고 거기에 상호 관세를 매기는 거, 국가별 관세를 매기고 품목별 관세를 매기는 거, 이게 핵심 경제 정책이고 핵심 정책인데도 이게 말입니다. 미국 법원으로부터 지금 제동이 걸렸으니까 백악관은요 사법 쿠데타다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미국의 연방국제통상법원은요 빨리 이거 상호관세든 국가별 관세든 품목별 관세든 법에 어긋나는 것은 다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상호관세는요 2025년 4월에 세계 각국의 대부분 품목의 상호관세 최대 50%까지 부과했거든요. 여기에다가 2025년 4월 모든 나라의 기본관세 10%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부과한 근거 법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입니다. 국가별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2월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했고요. 2025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에게도 10% 부과해서 총 20%를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부과한 근거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를 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때렸는데 이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받기라는 거예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가 관세를 매길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이 매겼다. 이거 잘못된 거다. 때문에 환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품목별 관세는 아니다. 이것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25% 관세나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25% 관세 그리고 반도체나 의약품, 구리 등에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품목별 관세는 그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그적시 항소했습니다.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 반발을 하면서 연방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취소 행정명령을 내리라는 1심 결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적시 그 내용을 확답받았습니다. 이게 항소가 끝날 때까지 트럼프 관세는 유지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야말로 하루 동안에 미국의 어떤 경제는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니죠. 아니 사법부가 더 이상 트럼프 관세 매기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백악관은 아니야 하면서 즉각 항소를 했고 항소를 하는 거 항소심판은 시간이 걸리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이거 말입니다. 취소명령 내리라 1심 결정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요 바로 말입니다. 아니야. 관세는 지금 계속 매겨도 돼. 항소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이렇게까지 바뀌었으니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39%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변동성을 보면 장난도 아니죠. 결국 74.93이 올라서 19,175.87로 마감했지만 변동성은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0.40%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그야말로 지랄 맞았습니다. 23.63이 결국은 올라갔는데 5,912.17까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지수는 굉장히 많이 폭락했었어요. 그러다가 회복하고 회복해서 0.28까지 올라갔고요. 117.03이 올라서 42,215.73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야말로 불안한 장세 그대로였죠. 트럼프 관세가 없어지느냐 아니면 트럼프 관세가 생존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그야말로 들쭉날쭉 난리도 아니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불안했다는 뜻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결국 오르긴 올랐습니다. 0.54% 올라서 4,860.48로 마감을 했으니까 결국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나 불안한 장세는 계속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엔비디아는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139.19달러까지 3.25% 올랐습니다. 이게 반도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고 엔비디아도 올랐다.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지금 주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방산, 조선, 반도체잖아요. 그중에 반도체,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도 많이 하니까 아마 상황이 조금 여유 있게 돌아가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게다가 지금 5월 달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의 상황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 외에 엔비디아 외에 말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주식 중에는요. 예를 들어서 알파벳 지금 0.24% 떨어졌습니다. 제가 예의주시하자는 종목이죠. 172.96달러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봐야 됩니다. 알파벳 여기다가 애플도 제가 예의주시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0.23% 올랐습니다. 200달러 깨졌습니다. 199.95달러입니다. 여기에다가 메타는 어떻게 됐을까요? 메타는 0.23% 올라서 645.05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존은요. 아마존은 지금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0.48% 올랐습니다. 205.7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0.29% 올랐습니다. 여기에다 458.68달러로 마감했고요. 아마 애플을 제가 예의주시하자는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팀쿡이 찍혔다. 그래서 휴대폰 외국에서 생산하면 25% 관세를 매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보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테슬라는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테슬라는 0.43% 올라갔습니다. 358.4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테슬라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달랐죠. 저는 테슬라 결국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서 빠지면서 경영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 경영에 집중하는 것이 시장에 많이 도움이 됐다. 게다가 휴머노이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휴머노이드 자체가 이게 거의 인간을 닮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말입니다. 테슬라 주가도 지금 358.43달러까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차세대 산업 여기에서 지금 테슬라가 한 발 한 발 앞서가잖아요. 네, 로봇 택시도 마찬가지,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차도 굉장히 앞서가고요. 드론까지는 아직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드론도 지금 뭐 우주라고 해서 스페이스 X 있죠. 여기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결국 자율주행차나 휴머노이드나 이런 것을 보면 테슬라의 상황도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말입니다. 거품이 꺼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장을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항상 시장은 경계감을 가지고 보시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